어제 킬러 문제는 잘 풀고 있습니까? 이정민입니다. 원래 킬러 문제라 하면 이제 고3 수능 30번 뭐 22번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말하는 건데 요 실전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이제 후반부에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부터 이야기할 거는 중등부터 고2 정도까지의 어떤 킬러 문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팁 첫 번째, 중등 같은 경우는 어려운 수학 문제집 보면은 옆에 힌트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일단 그거를 좀 가리고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이제 교육학에서는 요거를 비계 설정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작은 힌트를 주는 걸 말합니다. 이 작은 힌트를 처음부터 이제 보고 하는 습관을 가진 애들이 많아요. 충분히 고민하다가 안 되면은 요 힌트를 보고 또 고민을 하다가 안 되면은 답을 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팁 두 번째,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집요함이에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문제를 엄청 많이 풀잖아요. 내신이든 수능이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보자마자 바로 답이 착착착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애들이 물어보는 거 답이 나오는 거는 이걸 내가 그 자리에서 문제 읽고 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워낙 많이 풀어본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축축축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문제들은 저도 풀다가 어려우면 답을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답을 보고 아 이건 그냥 이렇게 푸네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난 이렇게 풀면은 좀 더 좋은 풀이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학생들 공부할 때도 답만 보고 뺏기라는 게 아니에요. 아 그냥 이렇게 푸는구나 넘기지 마세요. 이게 특히 국어에서 진짜 중요한 건데 2번이랑 3번이랑 헷갈리는데 답지에는 왜 3번이 답인지만 적혀 있잖아요. 2번이 왜 아닌지는 안 적혀 있어요.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수학에서도 내 풀이는 왜 하면 안 되는지, 답지에서는 왜 이렇게 풀었는지 추가적으로 생각을 좀 더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학교 수학 내신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이거는 해설이 없잖아요. 그러면 왜 학교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냈을까 맥락을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킬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참을 고민합니다. 주변 쌤들한테도 물어보고 제 풀이가 조금 복잡한 것 같으면 애들 풀이한 것도 좀 참조하고 굉장히 많이 이제 집요하게 생각을 해요. 하루 종일 이 문제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게 집요함이에요. 제 에너지를 엄청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귀찮아요. 이 삶의 퀄리티를 좀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이게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자, 팁 세 번째, 중등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하다가 안 되면은 포기하세요. 최상위 수학 제일 마지막 문제, A급 수학 제일 마지막 문제, 이런 문제들은 교과 과정에 엄밀하게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어려운 문제들, A급 수학의 A단계나 최상위 수학의 스텝 2 같은 이런 어려운 문제는 충분히 고민하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중등 수학은 흥미 우선입니다. 꾸역꾸역하거나 그러지는 말아주세요. 고등 킬러 같은 경우에는 도전을 하십시오. 그런데 그 과목에 대한 문제집 최소 3권은 풀고 킬러 문제를 진입을 하세요. 너무 킬러 문제만 공부하다가 정작 내신 공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킬러 문제를 공부할 타이밍이 맞는지 명확하게 판단하세요. 시간 잡아먹는 귀신이에요, 킬러 문제가. 팁 네 번째, 수능 킬러나 모의고사 킬러는 여러 번 푸는 것만으로 대비가 됩니다. 김밥 천국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재료가 한정되어 있어서 쓰는 거에 따라서 김치찌개도 되고 김치볶음밥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요. 수능 킬러든 토익이든 한자시험이든 운전면허든 시험 범위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거를 이리저리 조합해가지고 난이도별로 배치를 한 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수능 킬러 같은 경우도 처음 한 100문제 정도 딱 이렇게 풀고 나면은 대충 감이 올 거예요. 근데 한 500문제쯤 풀고 나면은 어차피 이거겠네. 다음 문제 이렇게 됩니다. 여러 번 푼다고 해서 킬러 문제 대비가 되느냐?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기초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풀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킬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보너스 영상으로 실제 고3 킬러 문제의 접근법 이런 것들을 제가 영상 뒤에 덧붙여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를 봤어. 자연수래. A, B래. 그 다음에 F는 코사인 어쩌고네. 근데 X 앞에 파이가 있어요. 기분이 좀 좋아. 왜? 이게 절대값 파이 이렇게 나눠주시면 주기가 2다. 얘도 주기가 2다. 얘는 이제 자연수니까 뭐 1, 1 이렇게 있거나 뭐 2, 1 뭐 이렇게 있구나. 어쨌든 이게 뭐 증가하고 뭐 y절편이 뭐 양수고 뭐 이런 상황이 되겠다. 이렇게 보고 기분이 좀 좋아요. 다 막 정수고 자연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럼 가보면은 x가 0에서 4 사이. 그러면 왜 0에서 4 사이를 줬을까? 왜냐면 주기가 2니까 얘는 2주기에 해당하는 거라고요. 2주기. 자, 띡 이렇게 해가지고 hx를 f에다가 합성을 했어요. 이게 쭉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코사인 파이에 ax 플러스 b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 좀 상상을 해보자고. 왜냐면 실근의 개수 이야기했으니까 실제로 어떤 x값을 이렇게 딱 구하기보다는 이게 그래프 그려가지고 교점 찾아주는 게 더 빠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려보려고 했단 말이야. 이렇게 뭐 이렇게 대충 뭐 이렇게 1주기
2주기 뭐 이런 식으로 뭐 A가 만약에 1이라고 그냥 가정을 한 거예요. 대충. 자, 그래서 요것도 보니까 G에다가 2분의 3을 집어넣으래. 2분의 3을 집어넣었더니 이 녀석은 마이너스 1이어가지고 H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겠네. 그래서 이 우변이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렇게 된다고. 여기까지 됐니? 자, 그리고 봤더니 실제로 내가 그래프를 그냥 대충 이렇게 대충 그렸어요. 대충. 근데 생각해보면은 자연수 AB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앞에 파이가 곱해져 있었을 것이다. 눈치가 빠른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B가 1이다 생각해보면 코사인 파이 AX 플러스 1 뭐 이렇게 되면 1이랑 파이랑 이렇게 곱하면은 코사인 A 파이 X 더하기 파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 녀석은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A 파이 X잖아요. 그쵸? 아니 B가 만약에 뭐 짝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더하기 2 해주면 전개 이렇게 띡 해주면은 이 2파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냥 없어질 수도 있겠네? 그쵸?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그릴 필요가 없고 조금 더 예쁘게 실제로 이제 코사인 그래프의 경우 이런 식으로 A가 1일 때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4, 여기가 2, 여기가 0 주기가 한 번, 두 번 A가 1일 때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B가 만약에 홀수다 이렇게 되면 짝수일 때 이렇게 되는 거고 홀수다 이렇게 되면 슈팍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맞냐? 자, 그래서 여기서도 Y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 그 다음에 좌변은 이거 둘 중에 하나가 튀어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한 단계만 더 가보자. 한 단계만.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두 자연수 AB라 그랬어. 근데 마이너스 A 더하기 B라 그랬네? 아니, 그러면 애초에 이 좌변이라는 거는 코사인 앞에다가 개수가 1이 딱 붙어 있는 녀석이고 얘가 될 수 있는 건 어차피 정수야. 자연수기 때문에. 근데 얘는 앞에 개수가 1인 코사인이란 말이야. 근본적으로.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어차피 이 녀석의 최대 최소가 1, 0, 마이너스 1. 최대가 1, 최소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이제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될 수 있는 것은 1, 0, 마이너스 1 이거밖에 없을 것이다. B가 홀수네. B가 홀수라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된다. 와, 그래가지고 요 상황이 싹 다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에는 B가 홀수일 때도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어우, 진짜 문제 어렵죠? 그래서 B가 홀수일 때는 밑에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여기가 0, 2, 4 이렇게 될 거고 평균이 2예요. 자, 그럼 이게 56이 돼야 돼요. 그러면 4A가 56이에요. A는 뭡니까? A는 14, B는 13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집어넣으면은. B가 홀수, A가 14, A는 짝수? 맞네요. 요게 56이 돼야 되는데 A가 이번에도 정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가리, 얘도 나가리. 되는 건 얘밖에 없네. 그렇죠? 와우. 그래서 매우 힘들었는데 B가 짝수일 때 진짜 힘들었고 홀수일 때도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실제로 해보면 뭐 만만치 않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